조로는 로쿠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미호코와의 대결에서 영구 흑도로 각성시키는 데 성공한 화도 일문자를 활용하여 로쿠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무수히 많은 덩쿨을 소환하며 조로를 잠시 동안 묶어놓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가며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나수조로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굳이 로쿠규를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로쿠규는 전장에서 도망치는 추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론적으로 계속 싸웠으면 패배했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해군들이 와노쿠니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야마토의 부탁을 받으며 야마토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와노쿠니의 스모코와 함께 마주하게 되었고 스모코와 에이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코 모두 지옥같은 훈련과 생사결을 겪으며 기량이 크게 상승한 상태였고 에이스는 사왕에 오르는 데 성공했으며 스모코는 차기 해군 원수 1순위가 되었기에 사실상 에이스와 스모코의 대결은 해군과 해적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불과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스모코를 향하여 불주먹을 날렸고 스모코 역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와 연기를 두른 이후 화이트 블로우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코의 공격이 충돌하며 다량의 연기와 불이 하늘로 승천하였고 에이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강해졌군 연기자식, 제2의 정상결전에서 느꼈다만 역시 루피가 괴물이었던 건가, 너 정도 되는 강자를 압도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코는 불주먹, 밀짚모자, 너희 형제들은 모두 내가 잡아가겠다. 해적왕과 초대 해적왕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해적들의 구심점을 제거하고 대해적 시대를 끝내고야 말 테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어쩌면 그것이 정의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자유라는 답을 추구하는 한 네 생각대로는 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에게 다가온 스모커를 향해 형아 화달마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불태워버리려 하나 스모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 포인트를 정확히 캐치한 뒤 미리 그곳을 연기로 변환시켜 놓았고 에이스의 공격을 완벽히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에이스에게 접근한 이후 화이트홀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목덜미를 붙잡은 뒤 에이스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렸고 에이스는 이 느낌은 할배라고 생각하며 거풀을 떠올립니다. 에이스는 화이트홀을 허용한 이후 적잖은 데미지를 입었으나 에이스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에이스의 불꽃은 더욱 타오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대염제를 사용하여 거대한 불꽃 덩어리를 만들어내며 스모커를 공격하였으나 스모커는 화이트 프로즌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대염제의 위력을 축소시킨 이후 자신의 헤루석 지태의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에이스가 만들어낸 거대한 불꽃 덩어리를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월보를 사용하여 에이스에게 접근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둘렀고 스모커의 주먹에서 번개가 지직거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하였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스모커는 에이스를 바라보며 전투의 기초는 단연코 패기이다. 자연계 열매를 먹었다고 본인을 무적으로 착각하면 그저 지천에 깔린 범부밖에 되질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웃음을 지으며 물론 알고 있다. 야 보인 것 같군 라고 말한 이후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는 매우 강했기에 스모커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해적왕의 자식인가, 아니 이젠 저 남자를 누구의 아들로 평가하는 것은 저 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어. 사왕 불주먹 에이스, 패기마저 세계의 정점에 올랐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에이스의 패기가 엄청남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스모커에게 다가와 폐양색 패기를 구체의 형태로 만들어 방출시켰고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구체 형태의 폐양색 패기의 형상을 더욱 위협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서려 하였으나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가 워낙 강했기에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가 스모커의 방어를 뚫어냈고 스모커는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탈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운이 좋았군, 고작 어깨만 탈구되었으니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또다시 같은 공격에는 당하지 않는다. 각오해라 불주먹 이라고 말합니다. 스모커와 에이스의 대결이 고조되어 갔고 스모커와 에이스는 호적수를 만났기에 대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스모커는 에이스의 공격을 허용하며 오른쪽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으나 여의치 않고 곧바로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구름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스모커의 크기는 섬의 일부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졌고 에이스는
일전에 제2의 정상격전에서 루피와 겨뤘을 때 선보인 모드인가 섬 전체를 뒤덮을 정도라니 라고 말한 이후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불꽃벽을 만들며 연기의 일부분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찰나의 순간도 주도권을 주지 않으려 하며 거대한 구름의 형태가 된 상태에서 에이스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스모커는 뭉게뭉게 열매를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각성하며 주변 날씨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고, 스모커의 주변에는 태풍이 휘몰아치며 번개가 치기 시작하였고, 스모커는 태와 연권 그리고 에이스는 대염계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거대한 주먹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능력이 충돌하며 에이스의 불꽃으로 인하여 주변의 나무가 모조리 불타버렸으며, 스모커의 연기로 인하여 와노쿠니의 일부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의 미궁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 가니메데는 먼 곳에서 스모커와 에이스의 싸움의 여파를 느끼며 과연 능력의 정점에 오른 자들의 싸움인가, 섬이 남아나질 않겠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스모커의 태와 연공과 에이스의 대연계가 충돌했음에도 승부의 윤곽이 나타나진 않았고, 에이스와 스모커는 빠르게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악마열매 능력 싸움이 아니라 패기 싸움으로 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거대한 연기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태와 연권의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자신의 필살기 무장강화 태와 연권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와노쿠니의 일부와 함께 그대로 수장시켜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무장강화 태화 연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전력을 다해 에이스를 향해 무장강화 태화 연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역시 본능적으로 지금이 승부처라고 판단하였고, 폐왕색 패기의 위력을 극대화하여 불과 함께 방출하는 기술인 패왕천하 화건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무장강화 태화 연권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모커의 무장강화 태화 연권과 에이스의 패왕천하 화건이 충돌하였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패기와 능력이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 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충돌은 먼 곳에서도 관측이 가능했고, 모모가 중장은 이 정도 위력의 폐왕색과 무장색 충돌은 과거 거프 중장과 로저의 충돌을 지켜보는 것 같다. 거프 중장의 의지를 이은 스모커 중장과 로저의 피를 이은 불주먹의 충돌이니 이상한 것도 아니지 라고 중얼거렸고, 스트로베리는 그야말로 전설의 재림이구려,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소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일격은 백중세를 이루며 팽팽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의 폐왕색 패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기백보다 강한 폐왕색 패기를 가진 에이스의 폐왕색 패기가 스모커의 무장색 패기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불꽃이 스모커의 연기를 모조리 불태워버렸고, 스모커는 다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며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에이스 역시 스모커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이후 모든 체력을 소진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스모커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먼 곳에서 견문색 배기를 통해 스모커와 에이스의 상황을 살피던 야마토는 두 사람의 처절한 싸움이 끝나서 에이스의 미세한 우세이긴 하나 결론적으로 두 사람 모두 쓰러진 상태에 에이스와 해군의 싸움이 끝나며 불과 연기의 통제에서 벗어난 하늘은 엄청난 비를 쏟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즈니샤는 자신이 희생하여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를 나스주루로부터 도주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나스주루 역시 모모노스케는 부상을 입었으며 야마토를 크게 신경쓰고 있지는 않았기에 무리하여 야마토를 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루는 초대기차를 뽑아들며 즈니샤를 향해 칼을 겨눴고, 즈니샤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도대체 저 검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집어삼킨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곧바로 공룡으로 튀어오른 뒤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즈니샤를 향해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즈니샤는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나스주로의 귀마 참변을 버텨내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의 귀마 참변의 위력이 워낙 강력했고, 즈니샤는 치명상을 입으며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바코치의 형태로 변하며 기동성을 크게 상승시킨 이후 즈니샤가 반응도 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즈니샤의 다리 하나를 베어버렸고, 즈니샤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다시 한번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즈니샤의 코를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즈니샤는 상현 돌진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나스주로를 향하여 돌진하였고, 나스주로와 즈니샤는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적잖은 충돌을 받으며 멀리 날아가 버렸고, 나스주로는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순식간에 특유의 회복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성공하였고, 즈니샤 역시 얕은 상처들이 났으나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기에 즈니샤는 자신의 상처에 바닷물을 뿌리며 응급조치를 취합니다.